한번 찾아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무슨 말이 실제로 주제는 같으면서 소재가 달라지려면 뭘로 바꿔야 되는 건지, 그리고 주제가 뭔지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겠죠. 그렇죠? 그래야 소재가 달라져도 알아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해볼게요. 한번 비슷하게 이해하는 것, ing 나왔는데 동사를 쭉 보니까 동사 여기 있으니까 동명사구나. 자, 뭐를 이해하냐면요, 개인 자신이에요. 개인 자신을 이해하는 거, 오직 실제로 make sense 하면요, 이치에 맞다는 뜻입니다. 또는 의미가 있다는 뜻도 있어요. 이치에 맞다, 의미가 있다. 모르시면 적으세요. 시간 드릴게요. 5초 드릴게요. 의미가 있다, 이치에 맞다. 해볼게요. 자, in terms of, 자, 뭐뭐의 관점에서, 그룹의 관점에서. 자, to which 나왔죠? 자, 그 그룹에서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룹인 거죠. 됐어요? 그럼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혹시 개인과 그룹인 거 아시겠습니까? 네. 개인에 대한 이해는 그룹 관점에서 뭐 이해될 수 있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similarly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주제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룹 관점에서 개인이 있는 거, 하지만 소재는 바뀌어진 거.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흰색 강아지, 뭐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전체와 개인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소재는 다르게. 됐습니까? 자, 문장 가볼게요,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험인 것 같아요. 자, 하버드의 NC라는 사람 말했다. 자, 왼절이 나왔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단 묶어주시고. 자, 우리가 당신이 취한다면, bird's eye view라고 하면요, 이게 조감이에요, 조감. 뭔가 멀리서 이거 막 보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자, 인간의 어떤 조감, 뭘 통해서? 프리즘. 자,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조감을 볼 때, 자, 사진. 그렇죠? 사진이죠. 개인과 그룹의 사진은 바뀐다가 되는 겁니다. 멀리서 볼 때 개인과 그룹. 뭔가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개인에 대한 이해는 그룹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느낌과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라는 걸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소재는 아직 새로운 게 안 나왔다. 볼게요, 한번. 자, 그는, 여기 draw는 이제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다도 있지만. 자, 이끈다. 비유를 이끄는데요. 이게 흑연이라는 뜻이고요. 다이아몬드입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비유를 이끈다. 볼까요, 그 다음에? 자, 좀 읽어볼게요. 자, 두 물질 다 만들어진다. 탄소 원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체크, W. 하지만, 이것은 방식이다. 자, 어떤 방식이냐면요, 이러한 어떤 개개의 어떤 그 원자들이요, 연결되는 방식이래요. 지금 보니까 뒤에 대시도 나왔어요. 여기 이시 있고 대시 있어요. 이거 무슨 구문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무슨 구문이에요? it과 that 사이에 명사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 these라는 요게요, way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개개인의 어떤 원자가 연결되는 방식, 이게 지금 명사거든요. 여기 지금 it과 that 사이에 나온 거고, 뒤에가 불완전해요. 뒤에 주어가 없어가지고. 무슨 구문이에요? 강조구문. 강조구문 제가 해석할 때 제끼라고 했어요. 다 지우고 그냥 해석해라. 얘가 주어라고 해석을 하고, 얘가 동사고 목적어다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이러한 어떤 개개의 원자들이 연결되는 방식은요, 절정한데요. 왜? 하나의 물질은 부드럽고 어둡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단단하고 깨끗한지. 자, 부드럽고 어두운 거는 흑연 맞습니까? 단단하고 깨끗한 건 다이아몬드 맞아요? 지금 요거 앞에 있는 이거에 대한 묘사한 거 맞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여기 묘사한 거 맞습니까? 네, 연결시켜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됐어요? 지금 여기서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개의 어떤 원자가 연결되는 방식이요,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은 물질로 되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문장 딱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전체에서 어떤 개개인을 지금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분자 원자가 있어. 탄소 원자가 있는데 흑연 같은 경우는 부드럽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약하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약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지금 전체와 개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세요. 전체와 개인의 연결이 어떨 것 같아요? 강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면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본 주어진 문장은 흑연이란 말이 1도 없었어요. 원자란 말 1도 없었어. 다이아몬드 1도 없었어. 근데 여기 보면은 주어진 맨 윗문장부터 흑연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흑연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쪽에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소재가 다르니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소재가 끝나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밀러리 때문에. 왜냐하면 주제는 똑같잖아요. 전체에서 어떤 개인을 이해하는 뭐 일단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흑연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볼게요. 자, 이러한 층이죠. 그렇죠? 여기 격자문인데요. 적어보세요. 자, layered 하면은 층이 나눠진, 층을 이룬. 죄송합니다. 레티스 하면 격자예요. 격자.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네요. 격자의. 자, 층을 이룬 격자에 대한 배치예요. 격자 배치. 흑연 탄소예요. 격자 배치. 흑연 탄소 원자의 격자 배치는 의미한다. 이것이, 자, shear 하면은 이게 부스러지다예요. 자, 격자 무늬는 이 흑연이라고 하는 게 쉽게 바스러지는 거, 부스러지는 거를 의미한다. 반면에 매우 상호 연결된 배치인 다이아몬드 탄소 원자는요, 의미한대요. 이것이 단단하다는 것을. 뭐만큼? 물론 다이아몬드만큼. 됐어요? 여기도 지금 전체에서의 어떤 그 개인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흑연. 쉽게 바스러지는 거. 단단하게 상호 연결된 것은 다이아몬드. 강하게 연결돼서 단단한 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재는 흑연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W. 자, 그러므로 탄소 원자에 관한 전체는 훨씬 더 훌륭하다. 부분의 종합보다. 됐어요? 여기서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게 부분의 종합은 흑연의 가능성이 크고 전체는 전체로서 아예 막 묶여져 있는 거는 다이아몬드의 가능성이 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 탄소의 어떤 비유, 메타포는 비유입니다. 비유를 확장해보면, 자, 우리가 잘 연결돼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이 resilient는 뭐냐면 회복력이 강한이라는 뜻이에요. 회복력이 강한다. 왜냐하면 안전하고 숫자 속에서 안전함과 강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사이가 분단된 게 보이십니까? 흑연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주어진 문장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문장에는 시밀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흑연, 다이아몬드 1도 얘기 없었잖아요. 그리고 전체에 대한 개인의 어떤 활동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인 겁니다. 이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우리는 더 취약하고 약하다. 또 우리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이아몬드 얘기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예 소재가 바뀌었다. 주제는 똑같아. 소재가 바뀌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1분 드릴 테니까요. 오른쪽 해석해 주세요. 시작.
10초. 됐나요? 해볼까요? 자, 비슷하게도, 자, 이해하는 거 동명사라고 했죠, 그쵸?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자, 개인을 이해하는 것, 개인 자신을 오직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관점에서, 그룹의 관점에서.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트위치 있죠? 1번, 2번, 3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룹에 그들이 연결된 그러한 그룹.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딱 보면은 콤마가 가운데 있잖아요. whereas가 있잖아요. whereas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장을 딱 묶어가지고 따로따로 빼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봤더니 여기도 주어랑 동사가 있고, 여기 목적어 있고, 여기도, 주어랑 동사가 있고, 목적어 있고, 이런 게 딱 보이시면 이제 해석이 좀 더 편하게 되겠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층을 이룬 격자의 어떤 배치, 흑연, 탄소, 원자, 의까지가 주어고요. 그것은 의미한다. 이 흑연, 탄소 어떤 배치가 쉽게 부스러진다고 하는 것. 반면에 매우 상호 연결된 배치, 다이아몬드, 탄소, 원자, 여기까지가 주어고 의미한다. 다이아몬드가 단단하다는 것을. 자, as 나왔잖아요. 그쵸? 자, as가 나오고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고 as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해석이요. 명사만큼 형용사는 이제 한이라고 해야 되고 부사는 부사하게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문제 하나만 낼게요. 저기 hard 자리에 형용사가 나와 있거든요. 부사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단단하게라고 하는 부사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나올 수 없다면 왜 나올 수 없는지를 생각해 주세요. 건희 어때요? 자, 다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 없냐면 잘 보세요. 요 as 있잖아요. 품사가 부사예요. 부사는 쓸 때 있어요, 없어요? 문장 속에서 문장 성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 물론 의미에선 겁나 중요하죠. 그만큼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형식이죠, 이거? It is hard. 이 형식이죠. 여기 보호자리죠. 보호자리에 부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사, 형용사밖에 안 돼요. 그 자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해석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자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어법 문제 보셨는데 as가 있어요, 사이에. 이 두 개 있고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럼 as에서 싹 다 지우시고요. 앞에 있는 쪽에 형식이 몇 형식인지 문장 성분이 뭔지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절대로 해석이나 그딴 걸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단단하게, 단단한 이러고 있어요. 그럼 다 틀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꼭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자리.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다음 39번. 오늘은 되게 삽입 문제가 많네요. 네, 볼게요 한번. 사피엔스 2권을 만들고 있는데 2권에서는 이 빈칸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빈칸이 원래 영독의 앞부분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이 뒤쪽에 아마 빈칸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영독에도 영독 이제 앞부분이 이리로 갔으니까 영독에도 이제 5가부터는 이제 어휘 순서 삽입이 되게 줄을 이뤄요. 근데 솔직히 나중에 하면 순서가 잘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놨어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고 빈칸을 너무 많이 하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제가 모의고사 때 제가 좀 많이 가져올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주어진 문장 읽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것도. 자, 볼게요. 자, 아마도 그들이 앞에 그렇죠? 삽입이니까 언급될 수 있겠죠. 그들이. 자, disguise 하면요. 감추다예요. 감추다, 속이다. 자, 감추기 위해 노력한다. 자, 메탈릭 테이스트 하면요. 금속 맛이에요. 금속 맛.
뭔가 약간 이게 쇠맛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감추는데요. 자, 위드하면 로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하고 강한 허브와 양념으로 감추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는 아마도 그들의 맛의 감각이요. 자, 쏘가 나왔고 여기 대시 나왔죠? 쏘대꿈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너무 형편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맛에 대한 이 감각이 형편없어가지고요. 근데 그냥 형편없는 게 아니라 납 중독 때문에. 리드가 납이에요. 납. 포이즈닝이 중독이고요. 납 중독 때문에 맛에 대한 감각이 너무 형편없어져가지고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only way가 주어고요. that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묶여진 겁니다. 자, 어떤 방식인데 유일한 방식이에요. only는 형용사 할 때 유일한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맛보는 모든 것을 맛보는 유일한 방식이요. 그것을요. 믿을 수 없게 매우 flavored, 맛이 강하게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강하게 하는 게요. 그들이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납 포이즈닝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강한 맛을 추구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금속 맛을 잊으려고. 요거 금속 맛 잊으려고, 감추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안 느껴지니까. 금속 맛이 나고 또 그러면서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맛 가리려고 센 거 먹는 거고, 또 맛이 안 느껴지니까 센 거 먹는 거고. 됐습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1번. 금속 맛 숨기기. 2번. 맛 느끼기. 딱 보시면은 제가 이 문장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실제 문제 풀 때 여기까지 안 나와요. 네. 문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씩 조각 맞춰 짓는 거지 이걸 딱 보자마자 지금처럼 이게 탁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설을. 이해됐어요? 이런 스타일을 계속 훈련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요. 2개는 안 나와도 1개는 나올 수 있어요. 아, 금속맛. 아, 금속맛 난다. 아, 그럼 강한 걸로 때려 박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네, 지우고. 지금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 위에는 뭐 앞에는 뭐 그들 뭐 네이가 나올 수 있겠는데 그들이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이어지는 뭐 비슷한 게 나오겠죠, 그렇죠? 뭐 2가지 방식 이렇게 나오면 되게 가장 베스트하겠지만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한번. 자, 로마 사람들은요 사용했대요. 많은 매우 맛이 강한 허브와 양념을. 그리고 이것은 뭐뭐처럼 보인다. 그들이 좋아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음식을요. 어떤 음식이냐면 가진 매우 복잡하고 강력한 맛을 가진. 그냥 센 거 좋아했다. 끝. 로마 사람들은 센 음식 좋아했다. 거기에 대한 이유 있습니까? 납중독 얘기 있습니까? 그딴 거 1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딱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볼게요. 자, 한 가지 이유. 나오겠다. 자, 이것. 지금 강한 양념으로 먹는 게 지금 디스죠. 그렇죠? 이것의 한 가지 이유는요. 포함한다. 하지만 극복하지는 못한다. 음식의 안전 문제를. 음식 안전. 그럼 강한 맛으로 먹는 게 음식 안전하게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로마인들은 사용했다. 납 나온다. 납을 사용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라인 하면요. 뭔가를 바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많은 이 그들의 요리 그리고 또 저장 용기에 바르기 위해서 납을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뭐 해석하면 뭐 안벽을 붙이다 라고 쓰거든요. 안벽을 붙이다. 저도 몰랐습니다. 문제 풀 때는. 그냥 사용한다 까지만 알았어요. 이거 하기 위해 사용하는구나 납을. 이러다 보니까 용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상상만 했지 정확히 해석이 안 됐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들의 많은 음식은요 매우 산성이었고요. 그러므로 W. 자, 용해되었다. 납을 용해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납이 몸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납 중독에 대한 원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과정으로 납 중독되어서 그 다음에 강한 맛 찾게. 그럼 느린 흐름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됐어요? 지금 여기는
납이 지금 어떤 과정으로 몸에 들어오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것은 명백하다. 연구에서 로마인 뼈에 대한 연구에서 명백한데요. 지금 여기 가주어입니다. 이거. 진주어 여기 있습니다. 뭐가 명백하냐면 그들이 매우 많은 부담, 자, 납에 대한 부담을 가진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사실 W, 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받았다. 만성적인 납 중독에 고통받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납 중독 나왔네. 답 2번인가?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증상 중 하나. 납 중독의 증상 중 하나는요, 바뀌어진 입맛이래요. 종종 어떤 이 금속의 맛, 이 입속에 금속 맛을 가진 채로 바뀌어진 맛이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힌트긴 한데, 자 보세요. 메탈릭 테이스트죠. 체크해보세요. 메탈릭 테이스트. 자, 메탈릭 테이스트가 또 나오려면 뭐로 나와야 돼요? 더로 나와야 돼요. 주어진 문장 보세요. 메탈릭 테이스트 있어요? 더 붙었죠. 그럼 누구 뒤에 나와야 돼요? 얘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 언급됐잖아요. 금속 맛이라는 게.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I have a cat, a cat. 정관사. 그라는 뜻을 가진 정관사. 이해됐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어가 안 나왔으면 모를까? 어가 나왔으면요, 뒤에 있어야 됩니다. 어라는 건 처음 소개할 때, 하나에, 이렇게 소개할 때를 처음에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공교롭게 위에 메탈릭 테이스트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욕구. 매우 이 어떤 그 맛이 강한, 향이 강한 음식에 대한 욕구는요, 여기 잘 보세요. 체크.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라고 했어요. 자, 주어진 문장에 이유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강한 맛이 나는 음식을 먹는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 가지 있었잖아요. 금속맛 숨기기, 맛 느끼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향이 강하고 맛이 강한, 양념이 강한 그런 걸 먹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 공교롭게, 아쉽게도 주어진 문장에는 데이로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도 데이가 있죠. 데이가 겁나 많아요. 여기 로만스, 여기를 다 데이로 바꿔 있는 거거든요. 여기 되면 또 나오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잡을 수는 없어. 내용으로 잡아야 돼. 응집성으로 잡아야 돼. 근데 공교롭게 근거론이 하나 있었어요. 메탈릭 테이스트라고요. 그 다음에 응집성으로는 두 가지 이유. 잡으세요.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메탈릭 테이스트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강한 양념 쓰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맛이 잘 안 느껴져가지고 강한 양념 쓰는 거였구나. 요게 이유라는 거를 깨달으면은 이걸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왔어도 돼요. 그게 이유라는 걸 알았어야죠. 근데 그러려면 일반론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문장에 보고, 주어진 문장이 되게 길잖아요. 이걸 보고, 이거 이유다. 이거 양념을 강하게 먹은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세부화되어 있는 문장을 한 차원 더 높여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다음 볼게요 한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어떤 이유로든 이런 것은요, 좋은 연쇄 효과를 가졌다. 노건 이펙트가요, 연쇄 효과예요. 만약에 이 5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연쇄 효과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주어진 문장에는 연쇄 효과에 대한 설명이 없고 여기에 있어요. 연쇄 효과. 한번 해볼게요. 많은 허브와 양념들은 포함한다. 항세균, 화학물질을 포함해 가지고요. 그래서요, 그들의 어떤 포함, 높은 농도로 어떤 음식 속에서 포함된 것이 감소시켰다. 병원균 수치를 감소시켰다. 맛을 잘 느끼려고 납중독돼 가지고 이 강한 양념을 향신료를 쓴 건데, 그것이 병원균을 이제 막았다라고 했으니까 연쇄 효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쇄 효과에 대한 설명이 5번이기 때문에 5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뒤에 연결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거보다는 앞에 더 있어야 된다고 더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답은 4번입니다. 됐죠? 저 1분 드릴 테니까 오른쪽 해석해 주세요. 시작.
20초. 저희 2개나 먹어요? 쓰러져요. 바깥에서 2개나 먹고 있어요. 속으로. 졸리게 수업하지 말던가. 제가 되게 옛날에 원장일 때 막 그렇게 막 애들 구두로 테스트하는 게 있었거든요. 되게 압박 테스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학생이 이 학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고3이었거든요. 핫식스를 5개 먹은 거예요. 학교 학원에 쓰러졌어. 어우. 네? 맞죠? 가서는 괜찮았는데 어머니 아버님 오시고 난리 났었어요. 핫식스를 먹었다 등짝 스매싱 그냥 착 때리는데 막 아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소리 지르고. 그래서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저게 끝이에요. 그만하세요. 볼까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게 주어진 문장이었고 여기서 제가 원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일반론 시켰을 때 이게 이유다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자, 있어요. 보세요. 자, 그들은 시도했다. 뭐 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잖아요. 감추기 위해서 이걸로 이제 그쵸? 요걸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감추기 위해서. 네. 여기 해석 안에 이 이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로 뭐 감추기에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여기 또 보세요. 소대꾸문 있잖아요. 소대꾸문 뜻이 뭐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이래서 이러하다. 됐어요? 그들의 맛에 대한 감각이요. 너무나 형편없다. 그래서 이거 하다잖아요. 그럼 이게 원인이죠. 결과죠. 이거 이유 될 수 있잖아요. 원인이 곧 이유잖아요. 그럼 얘도 목적성이 있으니까 이유고 얘도 이유니까 제가 1번, 2번으로 첫 번째는 금속 맛이 난다 했고 두 번째는 맛을 잘 못 느낀다. 이게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구문 속에서. 그래서 해석을 잘하면요. 내용 파악이 좀 더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됐죠? 다음 볼게요. 자, 해석해드릴게요, 일단. 자, 아마도 그들은 시도했다. 감추기 위해서 그쵸? 금속 맛을 감추기 위해 시도했다. 뭘 가지고? 강력한 허브와 향신료를 가지고.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어떤 맛에 대한 그죠? 맛에 대한 감각은 너무나 형편없어가지고 뭐 때문이냐면 납 중독 때문에. 유일한 방법. 그들이 뭐 어떤 것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을 믿을 수 없게 매우 맛이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됐어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가져온 이유가 제가 가주어고 진주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이 가주어랑 진주어 사이의 이 거리가요. 겁나 길어질 때 해석이 힘들어요. 실제 문장 보시면 정말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2줄, 3줄 돼요. 그럼 진주어가 막 3줄 아래에 있어 막. 그걸 막 끄집어 와가지고 해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 문장 그렇게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것은 명백하다. 연구에서 로마인들 어떤 뼈에 대한 연구에서 명백하다. 뭐가 명백하냐면요. 그들이 매우 높은 어떤 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받았음에 틀림없다. 만성적인 납 중독에. 됐죠? 다음 볼게요. 자, 오늘의 교재는 마지막 지문입니다. 요약문인데요. 요약문은 살짝 스킬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요약문 먼저 읽고 보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을 좀 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종에 서식 가능한 장소가 바뀌어질 때. 자, 뭐뭐 아래서? 기후변화의 영향 아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서식지가 바뀌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바뀌어질 때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생존은 달려있다. 어디에? 종의 빈칸에 달려있고. 그럼 이거 생존을 결정하는 뭔가 되게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용 가능성에 달려있다. 지금 이 엔드가 있으니까 달려있다의 목적으로 지금 여기 딱 2개 나온 거예요. 하나는 종의 빈칸. 하나는 이용 가능성. 여기는 빈칸이 없구나.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가는 경로의 이용 가능성.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뒤지게 생겼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경로가 똑바로 안 돼 있으면 다 죽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것들의 후자는 이러하다. 주어가 동사한 곳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해석을 실력이 좀 올리려면 두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위치가 받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후자거든요. 전자는 formal이라고 하고 후자는 latter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일단 모집단이 두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개가 언급된 게 앞에 있어요? 여기 있죠. 예. A라고 치면은 and 뒤에 얘가 B잖아요. 맞아요? 이 두 개 중에 후자는 누구예요? B인 거예요. B. 이 후자는 B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경로의 이용 가능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빈칸된다. 뭐하는 곳에서? 서식지가 너무나 단편화된, 프래그먼트 하면요, 이제 파편화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식지가 파편화된 곳에서 빈칸하다.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where 있잖아요. 지금 where 주어 동사의 품사가 뭡니까? 관계부사예요? 그럼 틀려요. 왜냐하면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지금 B 자리에 동사 나왔잖아요. 지금. 명사절도 가능하겠지만 해석상 부사절이 맞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잘 보세요. where 주어 동사가 지금 되게 말한 게 일리가 있는 게 세 가지로 해석이 돼요. 명사절일 때가 있어요. I know where you are. 너가 있는 곳을 안다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은요. 주어가 동사하는 곳. 2번은 요거를 제가 이따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 문장을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여기 답이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여기 안 가져왔어요 제가. 자, 두 번째는요. 주어가 동사하는 요게 지금 아까 말했던 관계부사.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 세 번째가 이제 부사절인데요.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서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아까 친구 한 명이 이제 명사절이라고 했는데 명사절도 가능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decrease가 타동사로서 뒤에 있는 걸 감소시킨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해석함으로써 지금 그것의 후자, 다시 말해서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가는 경로의 이동 가능성이 뒤에 있는 where절을 감소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where절일 때 감소가 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감소가 되는 거면 부사절이고 감소를 시키는 건 명사절이에요. 그건 이따 가서 볼게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보세요. 딱 봤을 때 일단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 둘 다 생존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 맞아요? 생존이 달려있다라고 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그쵸? 새로운 경로 이용 가능성. 여기는 제가 적어볼게요, 한번. 경로 이용 가능성. 경로 이용 가능성은요, 이 서식지가 너무나 단편한, 지금 여러분, to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려면 so를 쓰겠죠. to는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냥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면은 부정적일 때 이 경로 이용 가능성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보자마자 찍긴 했어요. decrease를 갖다 찍었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 보세요. 새로운 경로로 가는 뭐 이용 가능성, 새로운 경로는 이동성이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 전 바로 찍었거든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지문을 봐주셔야 돼요. 지문에 똑같은 문장이 있기 때문에 지문 봐주시면 틀릴 일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넘어갈게요, 일단. 보기 모르신 단어 있나요? 협력, 번식, 뭐 적응성, 뭐 이동성, 중요성, 변화, 뭐 감소, 증가 이런 거거든요. 넘어갈게요. 자, 볼게요. 자, 원래는 제가 요약문 풀 때는 제가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시세요? 혹시 요약문 풀 때는 뒤에부터 읽어라. 왜냐면 요약이라고 하는 게 전체를 요약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두 갈씩 지문을 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요약문의 주제와 가까우니까 두 갈씩처럼 주제가 앞에 있으면 보자마자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럼 웬만하면은 요약문으로 만드는 문제의 특성이 뭐냐면 중반부터 주요 문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후반부에 나왔어요. 솔직히 여기 뭐 잠깐만 이거 제가 해석은 다 해드릴 거거든요. 잠깐 보시면요. 여기 생존이 여기 있어요. 디펜던도 그대로 있어요. 저는 눈이 이리로 가거든요. 그냥 뒤부터 보니까. 저는 원래 스타일이. 아까 생존 달려있다라고 했잖아요. 뭐에 달려있, 빈칸에 달려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빈칸 보이세요? 자, whether. 자, 특정한 종이요.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모빌리티 맞아요? 답이 2번 이미 끝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여기 지금 똑같이 표현됐는데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보기가 딴 건 없어요. 지금 A번에. 원래 모빌리티 한 2개, 3개 나와야 되는데 원래. 됐습니까? 여기 다 읽어볼게요, 한번. 자, 만약에 이동할 수 있다면,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동할 수 있다면요, 적정한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 움직임이 발생하기 위한 적정한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요거, 우리가 방금 이 주어진 문장, 요약문 있잖아요? 요약문에 the letter of which 앞에랑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이 뒤에는요,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공교롭게 잘 보시면 여기 있어요. Where habitat become to fragment. 똑같이 나왔어요. 상황이 지금 요약문의 맨 마지막 부분과 여기가 똑같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요약문에서 맨 뒤에 나왔고 여기서는 콤마 앞에 나왔고 이거 품사 뭐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명사절입니까? 부사절이죠. 그래서 부사절을 보는 거예요. 왜 동떨어지잖아 지금 여기 명사절이었으면은 주어절이나 목적어절이나 보어절이나 전치사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어절이도 아닌 게 콤마 사이에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얘는 부사절인 거예요. 그럼 이러한 곳에서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서식지가 너무나 파편화된 곳에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요약문에서 파편화된 곳에서 빈칸하다라고 했으니까 곳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그러한 것 어떤 것도 가정되지 않는다. 서식지가 너무나 단편화된 곳에서 적절한 경로, 유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경로는요, 된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덜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옮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덜하다. 답 뭐예요? 2번이잖아요. decrease. 이해됐습니까? 이해는 돼요? 한번 더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앞에 해석 안 된 거 좀 읽어드릴게요. 다시 위로 돌아가 볼게요. 4개만 해석해보고 금방 끝나요. 네. 해석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후변화의 어떤 영향.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제가 문장을 죄송한데 안 가져왔거든요, 또. 요거는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보기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임팩트. 한번 적어주세요, 여기. 우와. B에 끼치는 여러분 요 구조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대로. 임팩트가 인플루언스나 이펙트로 바뀔 수 있거든요. 효과, 영향으로 바뀔 수 있는데 오브의 뜻하고 온의 뜻 이 모양이 그대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 온 B가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오브 A랑 온 A랑 잘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임팩트 온 B of A 이렇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거의 바뀌지 않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 관계를 잘 파악해 주세요. 오브 뒤에 나온 게 의가 붙어야 되고요. 온 뒤에 나온 게 끼치는 이 붙어야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보기 해석 잘못해서 틀리신 분 있고요. 요게 보기로서 답으로 찍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잘하면은 이거 답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답을 못 찍고. 됐나요? 자, 가볼까요? 자, 볼게요. 자, 기후변화의
동물과 식물에 끼치는 영향이에요. 됐어요? 동물과 식물이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동물과 식물에 끼치는 영향인 거죠. 상호작용한다. 그렇죠? 그 서식지 손실과 파편화에 상호작용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자, this is why 하면 뜻이 뭐예요? 그러므로 적어주세요. 모르시면 적어주세요. This is because는 왜냐하면이고요. This is why는요.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아니, 너무 중요한 게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진호를 못 나가고 있어요. 다음 볼까요? 자, 보세요. 네.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의 주된 어떤 효과가요. 바꾸는 거래요. 영역을. 어떤 영역이냐면요. 어디서 하나의 종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영역을 바꿔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어떤 기후 15도, 영상 15도에 살던 생물이요. 그 온도가 바뀌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기후변화가. 그 다음 볼게요. 자, 따뜻한 어떤 세계에서 이러한 서식 가능한 공간은요, 움직인대요. 자, 폴 월드 하면 이게 극지로라는 뜻이에요. 폴 하면은 이제 극이거든요. 근데 월드 하면 투월드 뭐뭐 쪽으로니까 극지로. 자, 전체에 걸쳐서. 이 풍경이라는 뜻인데, 지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역 전체에 걸쳐서. 어크로스는 전체에 걸쳐서라는 뜻이에요. 극지로. 전체에 걸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북쪽이나 남쪽으로. 그리고 업 엘리베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요게 엘리베이터 할 때 엘리베이션 그거 맞아요. 고도예요, 고도. 높이 올라가는 거. 고도면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지대에 살았던 애들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다 고지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드 AB 구문인데 종들이 살면서 높이, 더 높이, 산 높이 그 전 어느 때보다도 산 위쪽에 살면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됐습니까? 기온이 그나마 낮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이제 한 문장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발생한다. 또 왜냐하면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역, 어떤 지역이냐면 민이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평형을 살 때 평균이에요. 평균 온도가요 15도인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15도인 지역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하에서 15도인 지역이요 계속 이동해. 15도에 살 수 있는 생물들도 계속 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경로가 없어. 바다를 건너야 돼. 바다 빠지면 다 뒤지는데 다 싹들이 죽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해석 1분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준비 시작. 십 초. 자, 저 보세요. 볼게요. 이게 주어진 문장이었나요, 이게? 아닌가요? 밑에 두 번째 문장이었구나. 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달려있다. 특정한 종이요,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다. 제가 이 문장 가져온 이유는, 이 if so를 해석할 수 있냐, 없냐.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고 해석돼요. 특정한 종이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이동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이동할 수 있다면 또 적절한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적절한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동할 수 있다면 적절한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 됐어요? 그 다음 문장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동할 수 있다면 이동할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 됐어요? 이 두 가지 다 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안 돼. 둘 다 전제된 게 아니야. 둘 다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뒤져요, 그러면. 됐습니까? 둘 다 이 assume 여기 보면 의역이 당연시하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가정하다, 전제되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전제될 수 없다.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보세요. 둘 다 전제될 수 없다와 and로 묶였으니까 같은 문장일 수 있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서식지가 이 단편화된 곳, 퍼져 있는 곳, 다 파편화되어 있는 곳. 그곳에서 경로가 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지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만 보고도 뒤를 예측할 수 있는,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이런 곳에서 어떤 적절한 경로, 이것도 하나 체크해주면 좋은데, 이거 의미상의 주어인 거 아세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 움직이는 거. 의미상이죠. 투부정사의 의미상. 잘 쓸 수 있는데. 옛날에 제가 말을 되게 조용히 하고 천천히 할 때는 글씨에 되게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막 흥분하면서 이제 하니까 약간 필기가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의미상의 주어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처럼 해석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는 은는이가 붙이잖아요. 그렇죠? 유기체가라고 해야 돼요. 유기체들이라고 해야 돼요. 유기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 유기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 가능한 길.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은 된다. 더 적게 된다. 현실적 가능성이 더 적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가능성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7분간 쉬고요. 모의고사 하겠습니다. 7분간 쉬세요. 네. 왜요? 집중 못했어요?